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복권된 김경수 주변으로 사람이 몰리고 있습니다. 친문재인 계열 그리고 친노무현 계열 사람들이 김경수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3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오늘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점들이 예상이 되는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때는 온다. 김경수 복권에 꿈틀대는 친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비주류로 그간 잠잠했던 친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친문계 의원 모임 민주주의 4.0 연구원이라는 모임이 있는 모양입니다. 최근 총회를 열었는데 비명계인 송기현 의원을 이사장으로 친문계인 김영배 의원을 연구원장으로 임명한대요. 그리고 이 민주주의 4.0이라는 조직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정태호 일자리 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고민정 대변인 이 세 의원과 함께 한정혜 환경부 장관, 황희 문체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22명의 현역 의원이 소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세력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총 해서 한 170석쯤 되니까 그중에 22명이 이 민주주의 4.0이라고 하니까 무시하지 못할 세력입니다. 이 민주주의 4.0 관계자와 이 기자가 중앙일보 기자가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 관계자 말이 이렇습니다. 최근 여기 민주주의 4.0에 가입하겠다 이런 의사 타진을 하는 초선 재선까지 포함하면은 현역 의원이 한 40여 명으로 늘어날 것이다. 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외교 안보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아젠다를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눈에 띄는 이 점은 이겁니다. 일부 그 친문계 의원은 지금 독일에 체류 중인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해서 독일행 항공권 티켓을 끊자. 제가 어제 유튜브 라방에 나가서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지금 독일로 직접 김경수를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제가 전망을 했는데 지금 오늘자 조간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는군요. 김경수는 지금 연말까지는 들어오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공부라기보다는 지금 국내 상황을 살펴보고 언제 어떻게 누구와 어떤 작전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 그 고민하고 있겠죠. 이 독일로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김경수 전 지사를 위로하고 또는 향후 정치 복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구상을 한다. 뭐 이게 당연한 거죠. 자, 또 그 내용을 또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인공지능, 신기술 도입에 따른 노동 환경 변화, 사회 변화에 따른 통합 갈등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귀국하면은 모임을 꾸려서 공부를 하고 싶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수십 년간 봐온 딱 정해진 어떤 스케줄 아닙니까? 대선에 떨어졌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영국 간다고 이제 정계 은퇴한다고 해서 영국 가서 좀 있다가 공부한다고 하면서 다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대통령 되잖아요. 다 똑같은 어떤 스케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경수 같은 경우는 피선거권은 이번 광복절 특사로 복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은 회복이 되었는데 앞으로 2년 동안 이렇다 할 큰 전국적인 선거가 없어요.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 3년 뒤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일선에 바로 뛰어들기보다는 공부 모임 이런 걸 하면서 세력을 규합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이 비록 사면 복권은 되었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여론조작 사건, 드루킹 사건의 주범이다. 이런 어떤 세간의 시각 때문에 조심하는 거죠. 일단은 조심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재명 일극 체제, 즉 민주당 내에 이재명 일극 체제가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즉 김경수 쪽으로 사람이 이제 몰려들려고 하는 것은 이재명은 이제 올 가을에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어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김경수 쪽으로 사람들이 민주당의 세력들은 움직일 것이다. 어떤 그런 어떤 전망이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김경수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는 복권이 다 되었기 때문에 김경수가 뭐 민주주의를 파기한 뭐 여론 조작 사건의 주범이고 이런 자를 왜 사면 복권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뭐냐? 민주당 세력, 좌파 세력의 3년 뒤 차기 대권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이재명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잖아요. 지금 저 2년 전에 대통령 선거 한번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전남도지사가 지지율이 제일 높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 밑에 있었습니다. 별로 주목도 받지 못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임박해 오자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치고 올라갔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낙연 후보는 그 뒤에 급추락했습니다. 지지율이. 이재명도 이낙연 밑이었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죠. 아직 3년이라는 어떤 세월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어떤 과정에서 굉장히 국민들이 느낄 때는 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경수의 민주당 내에서의 위상, 문재인의 부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경수는 노무현의 부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였지 노무현을 뛰어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는 노무현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보자면 나이 차는 물론 많이 나지만 동급입니다. 자유우파 진영에서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즉 문재인의 참모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김경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모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안타깝게 죽음에 이르고 난 뒤에도 김해 봉하마을을 지키면서 정말 그 묘역을 지키는 능참봉, 일종의 능참봉 역할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문 세력은 물론이고 친명 세력 일부에서도 김경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또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를 중심으로 앞으로 어떤 세력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3년 뒤에 대선 후보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선거는 상대적인 구도 싸움이잖아요. 지금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로 만약에 나선다,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 지금 가능성은 굉장히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범죄 혐의가 많은 덩어리, 이 거의 뭐 어떤 마피아 카르텔 냄새가 펄펄 나는 이런 비판을 받는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범죄자를 공정과 정의의 어떤 그 잣대로 사법 정의를 실현했던 그런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유리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만약에 김경수가 민주당 쪽의 좌파 진영의 대선 후보로 나선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또 김경수는 출신 지역이 PK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을 자기의 홈그라운드로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를 보면은 국민의힘 3년 뒤에 대선 후보가 누가 나올지가 상대적 어떤 선거 구도에 따라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김경수를 잘 지켜봐야 된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